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인사이드 MLB가 아닌 오늘의 MLB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클리튼 커쇼는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커쇼를 키우는데요. 커쇼의 어머니는 이혼 후에도 교육을 위해 미국의 3대 부촌이라고 하는 댈러스의 유니버시티 파크를 떠나지 않았고 커쇼는 가장 친한 친구와 헤어지지 않게 됩니다. 매튜 스태포드였습니다. 1988년 3월 19일 생인 커쇼와 1988년 2월 7일 생인 스태포드는 꼬마 때부터 여러 스포츠를 함께합니다. 절친인 둘은 야구, 풋볼, 축구는 물론 육상까지 함께했는데요. 커쇼는 초등학교 때 피칭 컨테스트에서 스태포드에게 졌던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스태포드는 NFL 쿼터백 중에서도 가장 강한 어깨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5학년 때까지만 해도 커쇼는 풋볼팀에서 쿼터백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 체격이 너무 커지게 된 데다 플레이북을 외우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스태포드에게 쿼터백을 양보하고 스태포드를 지켜주는 라인맨이 됐다고 합니다. 대신 스태포드는 투수를 포기하는 대신 야구팀에서 커쇼의 포수가 됐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때 6이닝 18K 노히트를 하기도 했던 커쇼는 2006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다저스의 1라운드 전체 7순위 지명을 받습니다. 반면 또 다른 절친이었던 숀 톨리스는 베일러 대학에 진학합니다. 이후 톨리슨도 2010년 드래프트에서 30라운드 지명으로 다저스 유니폼을 입는데요. 커쇼와 톨리슨을 뽑았던 다저스의 스카우트 켈빈 존스는 암투병을 해오다가 슈퍼볼이 열린 어제 58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커쇼가 프로 무대로 뛰어든 반면 조지아 대학에 진학한 스태포드는 2009년 NFL 드래프트에 나오는데요. 스태포드는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러고 보니 디트로이트는 야구팀은 호랑이, 풋볼팀은 사자입니다. 커쇼가 메이저리그의 에이스가 되고 2020년에는 월드시리즈 우승의 꿈을 이룬 반면 스태포드는 꼴찌팀 라이언스에서 12년을 뛴으로써 소위 말하는 전성기를 낭비하게 되는데요. 커쇼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후 5달이 지난 2021년 3월 LA 램스가 쿼터백 제러드 고프의 1라운드 지명권 2장이 포함된 드래프트 픽 3장을 내주고 라이언스에서 스태포드를 데려옴으로써 둘은 같은 도시에서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열린 제56회 슈퍼볼에서 스태포드가 이끄는 LA 램스가 신시내티 벵골스를 꺾고 우승함으로써 스태포드도 우승컵인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댈러스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팬이 틀림없을 커쇼는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 스위트룸이 아니라 일반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요. 이로써 LA 프랜차이즈 팀의 우승을 이끈 공통점을 가지게 된 커쇼와 스태포드는 월드시리즈와 슈퍼볼에서 MVP를 수상하지 못한 공통점도 가지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월드시리즈 MVP는 코리 시거, 슈퍼볼 MVP는 와이드 리시버인 쿠퍼 컵에게 돌아갔습니다. 슈퍼볼이 열릴 때마다 화제가 되는 하프타임 쇼에는 최고의 스타들이 총출동했는데요. 디트로이트 출신으로 LA에 와서 성공한 에미넴이 8마일을 부른 것이 스태포드에게 좋은 기운을 준 게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빼놓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돈을 더 많이 번 쪽은 누구일까요? 스포트랙에 따르면 매튜 스태포드는 올 시즌까지의 연봉 합계가 2억 1,900만 달러입니다. 커쇼는 2억 4,200만 달러로 커쇼가 2,300만 달러를 앞서 있는데요. 커쇼는 새로운 FA 계약을 앞두고 있고 스태포드는 내년 2천만 달러를 받지만 램스가 슈퍼볼 우승에 성공한 스태포드에게 대박 계약을 줄 것이 틀림없고 연봉을 제외한 기타 수입에서 야구 선수들이 풋볼 선수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음을 감안하면 생애 소득은 스태포드가 승리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커쇼는 3남 1녀, 스태포드는 딸 넷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커쇼와 스태포드의 모교인 하이랜드 파크 고등학교는 경사가 났을 것 같은데요. 시거를 영입한 텍사스 레인저스의 단장 크리스 영 또한 여기 출신입니다. 한편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일요일에 협상을 가졌지만
1시간도 되지 않아 끝났다고 하는데요. 일단 사무국이 역제안을 내놨고 선수 노조가 검토 후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1995년의 경우 락아웃이 3월 20일에 끝나 스프링 캠프가 4월 10일에 열렸고 시즌이 4월 26일에 시작됨으로써 144경기 단축 시즌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사무국이 양보할 차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구단주들 역시 지난 2시즌 동안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매출이 크게 성장한 반면 선수들의 연봉은 정체됨으로써 리그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연봉의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제는 4천만 달러를 받는 선수도 생겼고 어지간하면 2천만 달러를 받는 세상인데 연봉이 무슨 정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해 메이저리그 평균 연봉 417만 달러는 2019년 대비 4.8%가 낮아진 수치로 이에 상위 125명 연봉의 평균치인 퀄리파잉 오퍼 또한 1,890만 달러에서 1,840만 달러로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생기고 있는 걸까요? 선수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2019년 메이저리그에서 뛴 선수의 경우 3분의 2에 해당되는 63%가 서비스 타임 3년차 이하의 선수였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연봉은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는 4년차부터 크게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은 3분의 1에 불과한 겁니다. 이에 30세 이상 야수는 2004년이 40.4%였지만 지난해는 29.9%로 크게 줄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선수들의 나이가 낮아진 반면 평균 데뷔 연령은 2001년 24.5세에서 2011년 24.6세, 2021년 25.6세로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개주, 페타주, 완더프랑코처럼 20살에 데뷔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늦게 데뷔해 전성기가 일찍 끝남으로써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선수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커미셔너는 구단을 소유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가 더 이득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가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는데요. 물론 구단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커미셔너지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한편 기적의 팀 템파베이는 또 다른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3시즌 동안 기록한 승률 6할 1푼 5리가 6할 1위인 휴스턴과 5할 9푼 4리인 양키스를 제치고 6할 6푼 4리인 다저스에 이어 2위인 템파베이는 같은 기간 연봉 총액 순위는 32, 28위, 26위였습니다. 2011년 이후 한 번도 최저 5위내를 벗어나지 않았던 템파베이는 연봉을 더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되는 이유는 강력한 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메이저리그 5위였던 템파베이의 베이스볼 아메리카 팜 순위는 2019년 2위, 2020년 1위, 2021년 1위에 이어 올해도 전체 2위로 발표됐는데요. 저는 1위 또는 2위를 이렇게 오래 유지하는 팀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에 템파베이가 내보내려고 하는 첫 번째 선수는 타일러 글래스나우입니다. 지난해 8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은 글래스나우는 올 시즌 출장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또한 내년 시즌이 끝나면 FA가 됩니다. 글래스나우는 올해 연봉이 580만 달러이고 올해를 뛸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연봉도 580만 달러가 될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글래스나우를 데려가는 팀은 글래스나우와 1년 1160만 달러 계약을 1년 앞당겨 맺는 셈이 됩니다. 물론 글래스나우는 규정 이닝을 소화한 적이 없는 위험한 투수라고 할 수 있지만 경기에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위력적인지는 이미 증명된 투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려오기 위해서는 유망주를 포기해야 하지만 글래스나우가 FA로 이더라도 맡게 된다면 드래프트 지명권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템파베이는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게 된 오스틴 메도스 또한 트레이드할 방침인데요.
글래스나우와 피츠버그에서 건너온 매도스는 2019년 33홈런 89타점, 지난해 27홈런 106타점을 기록했지만 조정 OPS가 2019년 144에서 117로 낮아진 데다 좌완상대 약점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레이드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연봉 상승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템파베이는 오스틴 매도스와 함께 1년 1,450만 달러 계약이 남은 케빈 키어마이어, 올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는 마뉴엘 마고도 트레이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 셋을 모두 내보내게 된다면 외야는 FA까지 무려 5년이 남은 랜디 아로사레나와 함께 내야가 너무 붐벼 자리가 없는 비달 브루안, 텍사스 일루수 네다니엘 로의 동생으로 2016년 13순위 지명선수인 조시로, 제2의 키어마이어가 될 수 있는 브렛 필립스로 새로운 외야진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템파베이는 내년 시즌 후 FA가 되는 일루수 최지만, 올해까지가 계약인 포수 주니노를 제외하면 나머지 야수 전원을 연봉 조정 1년 차까지의 선수들과 최대 20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브랜든 라우, 203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완더 프랑코로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개막전 연봉이 6,600만 달러였던 템파베이는 글래스나우, 매도스, 마고, 키어마이어를 모두 내보내면 올해 연봉 총액은 5,300만 달러가 될 전망인데요. 템파베이가 올해도 알동을 접수하고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